관심 가져볼 만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분석해 드리고 거기서 관심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레포트를 한번 체크하셨네요. 이제 뭐 네. 제목은 배당 기대감 지속, 그다음에 비중 확대 구간 뭐 이런 제목인데요. 네. 하나증권에서 1월 26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험업종하고 증권업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면은 동일한 배당이 줄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음. 증권업종 같은 경우 사실 주가들이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빠졌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일단은 조금 부각될 가격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역시 이쪽도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증권업종이 사실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보험업종이든 증권업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펀더멘털이 금방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 모멘텀을 본다라고 친다면, 작년 이후로 이제 올해부터는 배당 기준일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회사가 일률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배당을 줄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배당 네. 플레이가 이제 조절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이제 작년 배당을 8,600을 주겠다 주당. 재작년에 6,000원 줬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주는 네. 거죠. 네.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냐면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3분기가 끝나면 3분기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3분기 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분기 배당을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전년도 12월 배당도 그 12월 말 겹치- 기준이 아니라 겹치네요. 겹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날짜를 어떻게 회사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예. 주식을 샀는데 작년 배당도 받고 예. 1분기 배당도 받고 음. 더블 배당 받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주가 관련해서 사실 회사가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약간의 플렉서블한 부분들이 생겨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기준일이 좀 바뀐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주가나 이런 그 조금 모멘텀을 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배당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근데 부동산 PF 이슈가 있죠. 좀 있는데 이건 좀 잘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급하게 이제 하향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익스포저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영향을 좀 당연히 받겠죠. 받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 업종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중소형사들 중에서 이제 그 익스포저 좀 자기 자본 대비해서 과도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차별화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저 PBR 개선 정책 관련해 가지고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PBR이 굉장히 낮거든요. 대부분 다 굉장히 낮은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도 주식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뭐 지금이라 좀 사도 될까요? 저는 뭐 특히 이제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좀 모멘텀 있는 회사들은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삼성화재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두 개 한번 보죠. 삼성화재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조금 단기 눌림목을 주었고 어제 좀 시세가 조금 났네요. 조금 좀 움직였고요. 미래에셋증권. 이번에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뭐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은 완전히 주가의 변동성이 아주 심하네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급락했다가 이게 의외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한데. 근데 이제 이 폭은 그렇게 사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네요. 대신에
6,400원, 7,600원. 이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의 그 변동성이 이 폭이 좀 아주 가팔라 보이지만 예, 실제로 가격 자체는 큰 폭은 변동이 없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레포트 분석하는 시간 화재 보험주,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 뭐 단기적으로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